자, 15-1번 보면 첫 번째 주어진 조건 x-y 플러스 4가 0이다라는 얘기는 y가 x 플러스 4다라는 걸 준 거죠. 그럼 우리가 문자가 어느 한 문자화 된 거잖아요. 그죠? 문자가 한 문자화 됐으면 이 y라는 게 범위가 어떻기 때문에 x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두 실수라고 했으니 딱히 범위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1차 함수잖아. x랑 y랑 범위가 없다는 얘기야. 실수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요 조건 하나 줬고 우리한테 구해야 될 값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 그러면 내가 y가 x 플러스 4니까 얘를 내가 fx로 만들 수 있죠. x에 관한 식이라는 얘기예요. x에 관한 식. 그러면 x제곱은 그대로 y 대신 x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풀어주면 fx가 되죠. x제곱 되니?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꼭지점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센스 있으면 딱 보고 이 앞으로 당기면 여기 4가 되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올라오기고 마이너스 2지. 그럼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 괜히 막 뒤에 막 만들고 할 필요 없지. 그럼 마이너스만 2 넣어. 이렇게 2 넣어. 그러면 4, 2, 8 마이너스 16 16 답은 8. 수값은 8. 요거 이해되니? 어떤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서 그 문자 대신 어느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바꿔준다. 윤율이 오케이? 뭔 말인지? 아, 나도 오케이? 이게 나도 오케이. 다시. 자, 처음에 x-y 플러스 4가 0이라는 조건을 줬었는구나. 그러면 여기를 줬다는 건 내가 이 y만 L로 옮겨놓으면 y는 x 플러스 4라는 조건을 알게 된 거지. 그러면 y라는 값은 내가 x로 표현할 수 있구나.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값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야. 그럼 내가 얘를 그냥 fx라고 해볼게. 얘 식을. 그럼 난 fx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y를 마치 우리 연립방정식 하듯이 y를 x 플러스 4로 치환해서 넣을 수 있지. 맞아?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러면 2차 함수가 되지. x에 관한 2차 함수. 그러면 요 x에 관한 2차 함수를 그럼 또 내가 너무 간단히 풀었더니 이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이 앞으로 당기고 완전 제곱식 합시다. 이렇게 되죠? 맞아? 혜군이 이거 알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8 플러스 6 8. 그럼 최소값은 8. 근데 거기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실수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실수기 때문에 x, y는 범위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형을 하면 치환한 거랑 비슷하잖아. 그러면 범위를 구해줘야 되잖아.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데 x, y가 둘 다 실수기 때문에 따로 범위를 구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야. 실수기 때문에.
너 이거 xy에다 놔봐. 그러면 이게 되잖아. 1차함수가 되잖아. 어떤 x가 돼도 어떤 y든 다 나온다는 얘기. 그냥 실수만 이제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상희야 내가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하거나 다른 문자를 이 문자로 변형을 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뭐 0보다 큰 실수라고 했어. 그럼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x는 꼭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x,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x의 범위를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내가 y를 x 플러스 4로 치환한 거야. 맞잖아. y를 x 플러스 4로 표현했어. 내가 아까 어떤 문자를 다른 걸로 표현하면 그 표현한 문자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잖아. 기회돼요. 아까 t로 바꿨을 때 t를 범위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얘도 y를 x 플러스 4로 변형했어. 이걸 가지고. 그럼 변형을 했으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야 되는데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x를 따로 범위를 구할 필요가 없다. 실수라는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미스테이크라는 게 아니고 실수라고, 리얼 넘버라고. 좌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건 다 실수예요, 여러분. 맞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15-2번은 그걸 바탕으로 한번 다시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15-2번은 y제곱을 x제곱으로 관련된 걸 바꿔서 넣으면 되겠죠? 뭔 말인지 표정들이 규민이 알아듣는 것 같은데. 표정 좀 밝게 해줘봐. 다 모르는 듯한 눈빛이야. 자, 조건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래요. 조건이 이거야. 근데 나한테 뭘 구하라 그랬냐면 두 실수 xy에 대해서 4x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하래. 맞아? 그럼 여기 y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y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 바꿀 수 있잖아. 맞니? 맞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어떤 문자를 뭐로 바꾸면 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 맞아요? 그럼 얘 범위 어떻게 될까? x의 범위. 왜? y제곱이 그렇지.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여러분 머릿속에 꼭 머리 박아두라는 게 뭐야? 어떤 문자로 바꾸면 그 바뀐 문자는 범위를 구해줘야 된다.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운 좋게 그거 안 해도 답이 띵 나온다면 다행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야? 1-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왜? y제곱이니까. 맞니? 그러면 x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x는 어떻게 돼? 이게 최종 범위야. x의 범위를 저렇게 만들어줘야 해. 되니? 되죠? x의 범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알겠지만 x의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합니까? 2차 함수는 무조건 최대 아니면 최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범위가 없다는 거. 받아들이고 있지 이거? 그러면 이 범위를 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미안하지만 이게 2, 3점짜리 문제야. 기본 개념으로만 푸는 거거든. 3점짜리. 이 정도면 3점짜리. 이 정도로 한 시간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임창고든 뭐 토평고든 수택고든 갈매고든 가운고만 좀 뺄게. 가운고는 좀 쉬웠던 것 같아. 가운고등학교 빼고는 다 앞에 15번까지는 풀만 하긴 합니다. 이 정도예요. 근데 어떤 학교에 따라서 16번부터 난이도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x 범위 구해졌지? 그러면 y제곱 대신 1-x제곱을 다시 넣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y제곱 대신 1-x제곱을 넣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식을 fx라고 놓을 수 있죠. fx는 4x 플러스 1-x제곱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2차식이 만들어집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앞을 빼고 일부러 이렇게 다 써주는 거야. 그러면 해서 4 튀어나가니까 이렇게 정리되지?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해야 돼. 안 그려도 되지만 물론 이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이거 딱 봐도 알아. 꼭지점이 2잖아. 그럼 2에서 여기 2가 포함돼 안 돼? 포함 안 되잖아. 그러면 그림을 안 그려봐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애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려봅시다. 1, 2 1, 2고 꼭지점의 y좌표가 5야.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2야. 맞아? 근데 우리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부터 1 여기.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야? 얘죠? 여기. 그러면 꼭지점에서 가까운 게 최대값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에서 먼 x좌표 값이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최소값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9 빼기 5는 마이너스 4. 얘가 최소값 m, 최대값은 x에다 1 넣은 값 되겠죠. 여기 꼭지점에서 가깝잖아. 꼭지점이 2니까 x좌표가. 왜 이해되니 해보나. 이거 최대 최소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표정이 너 아닌데. 그럼 해보나 너 다음 주 월, 수, 금 중에 선생님의 날짜 잡아야 돼. 언제 돼? 너 보충해야 될 것 같아. 금요일? 금요일은 내일인데? 내일 가능해? 내일은 학원이고 다음 주 금요일은 가능하고? 격주로 다니니? 그럼 다음 주 금요일 가능?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최대 최소 못하면은 안 돼. 이걸 이해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나지. 다 이해됐죠 지금? 자, 요거 바꿔주고 그러면 여기가 1 넣은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고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1의 제곱이니까 5 빼기 4에서 여기 4. 5 빼기 4가 아니라 5 빼기 1에 4. 그러면 최대값은 4. 그러면 최대 최소의 합은 아니구나. 최대에서 뺀 거니까 8. 답은 3번 되겠죠. 소윤이 이해됐어? 괜찮니? 그러니까 푸는 거야 잘 풀리겠지만 요 전개 과정에 대한 그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알아야 돼. 요렇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16번 내는 2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뭘 x로 둬야 되는지에 대한 것만 컨셉을 가져갑시다.
자, 그럼 그림을 볼게. 16-2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녹화하고 있으니까 뭐 잘 안 보이더라도 내 목소리랑 이 문제라는 걸 보고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너비가 20cm인 양철판의 양쪽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접어서 물바지를 만들려고 한대. 색칠한 단면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쭉 잘라 넣는다는 거야? 너비가 20cm인 양철판에 양쪽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접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조금 나도 잠깐 이거 문제 자체가 너비가 20cm인 양철판의 양쪽을 너비가 어디 너비를 얘기하는 거야? 저기 가로를 20cm라고 하는 거. 이거? 아니면 20cm. 이걸 이렇게 접은 거야? 저부터 했으니까 이렇게 펼쳤을 때 20cm라는 거. 그러니까 펼쳤을 때 20cm겠지. 저야 20이란 말. 알겠어. 그럼 그냥 이거네. 이렇게 생긴 철판을 여기 x만큼 양쪽을 x만큼 해서 접어 올려서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세운 거네. 근데 이 문제 조금 그렇게 한 게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여기 사실 면적이 그러니까 존재하는 면적은 아닌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헷갈렸어. 그림은 아니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 양철판을 여러분 알겠지만 여기 잘라 버리잖아. 잘라 버리면 정말 이거 접고 이거 접으면 디귿자리가 되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인가라는 걸 생각해봤어. 근데 그게 아니네. 그냥 그럼 종이가 있으면 종이 양 끝을 그냥 이렇게 접었다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럼 되죠? 그럼 너비가 20이 됐으니까 이게 20이네. 맞아? 20에서 2x를 뺀 게 가로겠죠. 맞아? 요 가로가 뭐가 될까? 20 빼기 2x 되니 그 다음에 여기 x. 그래서 두 개 곱하면 2차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fx는 요 단면적의 넓이, 얘는 20-2x 곱하기 x. 이렇게 구하면 되죠. 식은 이건 구하는 방법을 알 테니까 이렇게까지만 정리하자. (17-1, 2번도) 어려워? 그러면 18-1번 풀어보자. 잘했네. 다 잘했는데? 생각해도 다 잘했는데? 여기는 17-2번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7-2번 문제를 읽어보면 가로 10, 세로 8, 여기 10, 여기 8 이렇게 돼 있는 애 중에서 가로의 길이는 x만큼 짧게 하고 가로의 길이는 x만큼 짧게 하고 여기 x를 뺐다는 거지. 맞니?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2x만큼 길게 해서
이렇게 그냥 말대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 그걸 y라고 하는데 그 y 값의 최대일 때 x 값을 구하지. 그럼 이거 구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상희야 여기가 얼마로 바뀌겠니? 어. 그리고 여기는 8 플러스 x가 2x가 되겠지. 그럼 y는 식만 세우면 돼. 8 플러스 2x와 10 마이너스 x와의 곱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2차식에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최대값이 나오겠네. 자, 위로 블록한 게 나올 거라는 그 잠정적인 느낌을 알고 있으면 최대값을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아래로 블록하면 웬만한 범위가 없다면 그냥 아래로 블록하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겠지라고 구하면 돼요. 그 요런 느낌의 뉘앙스가 중3의 고난이도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최대 최소를 안 배우잖아. 안 배우지만 그거의 뉘앙스를 풍기는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 딱 명령은 이렇게 안 해. 가능해요. 나중에 그런 문제 풀어보면서 봅시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줄 알면 굉장히 중학교 문제들이 쉬워집니다. 이 참수가. 근데 중학교에서는 개념적인 문제를 더 낼 테니까 부호나 이런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있지. 그때도 얘기했던 거.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 a 값이 커지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지, 줄어들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낼 거고. 근데 그건 쉬운 거지만 1번부터 8번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적고 알구전 109페이지까지 어디가 아예 답을 하나 다 안 불러줬나? 100쪽부터 빨리 불러줄게. 자, 7-1번 1초, 7-2번 50. 자, 8-1번 최대값 12, 2번은 최소값 마이너스 21. 자, 9-1번 최소값 마이너스 6, 9-2번 최소값 1, 10-1번 최대 4, 최소 마이너스 4, 10-2번 최대 18, 최소 마이너스 6, 최소 6. 자, 11-1번 최소 마이너스 2분의 1, y 최대 2분의 3. 11-2번 1번 x 최소값 마이너스 3, y의 최대값 2분의 13. 연습 문제 불러주면 되나? 11번. 자, 11번 a는 1, b는 4. 12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13번 a는 1, 14번 1, 15번 5, 16번 뭐 길어 이거. 907-500, 907-500. 16번 좀 이상한가? 아니 비슷한 거 나한테 그렇죠. 907-500. 숫자가 좀 커서 그렇구나.
자, 혹시 질문이라 이거 좀 봅시다. 11번 쪽. 맞은 없어? 아, 뒤에 못 푸는 건가? 안 푸는 건가? 아니, 이게 안 돼? 14, 14. 16번. 이건 근데 계산만 복잡한 거지. 풀 수 있을 거야. 충분히 할수 있을 거야. 아, 그래? 그러면 14, 16번. 좋아. 14, 16번 볼게요. 그리고 11번. 자, 그럼 11번 저기 뭐지? 유제 11번 하고요. 유제 11번. 유제 11번들을 많이 틀리셨네. 유제 11번하고 연습 문제 14, 16번 이렇게 한번 하고 봅시다. 자, 이게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풀면 되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판별식을 만들 수 없으면 그냥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애매하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1-1번 유제 보면 실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실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y 마이너스 2는 0. 근데 원래 이걸 풀 수 있는 게 만약에 내가 그냥 뭐 완전 제곱식을 얘랑 해서 완전 제곱식 하나 나오고 근데 뭔가 x나 뭔가 완전 제곱식 더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가능한데 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문제는 실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서 얘를 만약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봅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자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면 이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x,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꾸면 그냥 2y 마이너스 4x 이렇게 x를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런 걸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x도 y로 표현된 어떤 실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실수라는 말은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가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같으면 해보면 뭐지?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럼 여기가 b제곱인데 요거 좀 더 편하려면 2를 앞으로 빼면 어떻게 돼? y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러면 4분의 d 공식을 쓰면 됩니다. 편하게. 계산을 좀 편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4분의 d 공식이 뭐냐면 그냥 y 마이너스 2의 제곱 ac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크고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돼요?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날아가네. 마이너스 4y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그러면 y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가 2분의 3이 되겠네. 최대값이. 되지 않아? 11 다시 y는 2분의 내가 뭘 잘못했지?
y제곱 4x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2xy 마이너스 그래서 x제곱 x 2y 마이너스 4 2에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ac 11-1번. 11-1번 됐네. 11-2번으로 4이 바로 잘못됐네. 맞아요. 그래서 y의 최대값은 2분의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의 최대값은 요 식을 y의 제곱 2차 방정식으로 바꿉니다. y의 2차 방정식. 그럼 같은 방법으로 풀면 나와요. 괜찮죠? 그렇게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요거만 정리하고 y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희야 괜찮니?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연습 문제 1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형 모양의 텐트가 있대. 텐트가 있는데 그 다음 출입구를 만드는데 출입구의 넓이를 최대로 하려면 높이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구하여라. 지금 저게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가 2라는 거 아니야? 맞니? 적어도 2, 적어도 2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A형 텐트면 여러분 이거 무슨 삼각형이겠니? 이등변 삼각형이야. 맞아?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여기가 2죠? 여기가 2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1이지.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1, 2의 제곱 루트 5가 되죠. 돼요? 그럼 저기가 루트 5야. 그럼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문을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되면 내가 임의로 어떤 걸 x로 지정할 줄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x로 그냥 얘를 x로 할까? 쟤를 x로 할까?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닮음을 이용하면 가장 쉬울 수 있거든요. 이 출입문의 넓이의 최대값은 내가 여기를 x로 했어. 응? 그럼 여기는 길이는 어떻게 될까? 닮은 거가 닮은. 자, 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푼 사람도 있겠지만 닮음으로 하면 내가 어디를 x로 놓고 하면 다른 것도 또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닮음으로 푸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푼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싶은 거는 내가 뭔가를 x로 지정하면 거기에 따른 다른 것도 x로 표현해서 x 곱하기 무슨 x를 해야지 이 문의 넓이가 나오잖아. 보자. 그럼 여기가 x야. 그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x 대 2예요. 맞아요? x 대 2잖아. 그 다음에 그럼 이 높이 비는 여기도 x 대 2가 돼. 맞지? 봐봐. 여기 2고 여기 2야.
여기 2가 x가 됐어. 그럼 여기도 x지. 그러니까 여기 1위는 뭐야? 소연아, 여기 1위 뭐가 나와 이제? 여기 2야? 여기 x야. 2 빼기 x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x를 잘 그릴게 이제. 다시 발문을 이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를 x로 지정을 하는 순간 2대 x니까 여기도 높이가 2대 x지. 그럼 이 높이가 x가 돼. 그러면 요 높이는 2 마이너스 x가 돼. 그럼 끝났지? 출입문의 넓이를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놓으면 얘네는 가로 x 세로 2 마이너스 x. 그러면 요거의 최대값이 되는 걸 구해보자라고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 시험 구하는 걸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호나, 그거 듣지 말고 좀 봐봐. 전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치? 이해가 안 되니까 보기 싫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넣어주고 그러니까 넓이는 1이 나오겠지? 그럼 높이를 얼마로 해야 되냐? x가 1일 때니까 높이는 1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 최대차수 물어볼 때 잘 모르겠으면 반을 찍으세요. 반. 아니면 같다 놓고 찍으세요. 같다. 높이를 구하려면 그냥 이거 반 1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왜냐하면 너네가 나중에 공수 2에서 산술 기하 평균을 배우다 보면 최대값이 되고 최소값이 될 때 뭐랑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 된다는 건 아니야. 그냥 웬만한 거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면 x, y가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편합니다. 그럼 이것도 내 얘기는 1 이렇게 풀면 편하다는 거지. 최대가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말해주고 싶지 않은데 진짜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16번은 말싸움인데 한번 볼까? 이해를 해보자. 그러니까 현재 500원에 판매되는 물건 A는 매일 6,000개씩 팔리고 있대. 매일 500원일 때. 그러면 A의 가격을 X1 올리면 판매량은 10X개가 줄어든대. 순이익이 매출액의 이게 이제 말이 나오다 보면 이제 이게 뭔 소리야? 나 이제 점점 멀어지나 봐. 답으로부터. 그러면 보세요. 먼저 기준은 뭐니? 500원에 6,000개. 이게 지금 현재 매출이야. 500원 곱하기 6,000개가. 자, 이러고 있는데 A의 가격을 X1 올리면 그러면 500 플러스 X1을 올리면 개수는 어떻게 돼? 6,000개에서 10X만큼 줄고 이랬더니 순이익이 매출액의 30%다. 순이익이 매출액의 30%. 요렇게 했더니 순이익이 매출액의 30%. 그럼 매출액이 얼마야? 이거 아니야? 처음에 500원에 6,000개씩 팔렸던 게 원래 매출액이잖아. 맞아? 근데 가격을 올렸더니 뭐가 줄었어.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매출액의 30%는 되더라. 이 얘기 아니야? 그지?
순이익이 매출액의 30%일 때. 그럼 이거 매출액이잖아. 이 매출액의 10분의 3. 이게 순이익인데 그냥? 그 이거야. 또 다른 게 기존 매출액이라는 그럴 줄 알았더니 그냥 매출액이네. 그럼 저걸 구하는 거예요. 계산이 좀 복잡해져서 그렇지? 진짜인데? 이거 다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최대 이익은 순이익은 10분의 3 뭐 이거 곱해야 돼.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곱할 수 있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어떻게 돼? 해봅시다. 500 플러스 x 그러면 600 마이너스 x 하고 곱하기 3. 그럼 3은 앞에 붙으니까 빼버리고 3 앞에 해주고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500, 600 하나는 플러스 600 하나는 500이니까 플러스 100x 플러스 5, 6에 30 되는데 이건가? 그죠? 그러면 얼마일 때 된다는 거야? x가 50일 때 되는 거야. 50. 최대값은 x가 50일 때. 근데 이걸 구하려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되냐면은 3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00x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50이니까 50의 제곱 마이너스 5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야 되잖아. 계산해도 되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x가 이거 반인 50원일 때 최대값이 되잖아. 계산하기 너무 귀찮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x에다 50을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3회에 50 넣으면 2500 50 넣으면 5000 맞아? 그 다음에 얘는 3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거 다 하면 어떻게 돼? 2500 2500이니까 5000에서 2500 2500이네. 그러면 30 2500에 3 맞아? 계산이 뭐 이렇게 문제 이렇게 힘들게 내니? 90 35 15 326 7500 90 7500 어우씨 그래서 90 7500 맞아 답이 90 7500 자 이게 왜 계산하기 복잡하지 않게 풀 수 있냐 요거를 최대값을 갖게 하는 x를 그냥 어디서 직관적으로 나오잖아 맞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2분의 100 50 x에다 50 대입하면 됩니다. 괜찮니? 됐지? 그러니까 요거 문제 요건 진짜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스텝 2예요. 근데 4점짜리 중에 쉬운 문제가 스텝 2. 4점짜리도 다 어려운 거 아니야? 4점짜리도 스텝 2 정도가 4점짜리 공부 됩니다. 근데 일단은 선행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 오늘 기본으로 이거는 얘기해줄게. 3차, 4차 방정식 푸는 건데 3차, 4차 방정식은 선생님 너무 막 이렇게 대단하게는 안 할 건데 뭘 얘기할 거냐면 요건 얘기해 줄게요. 3차 방정식은 뭘로 푸냐면요
인수분해. 오, 잘하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풉니다. 여러분들 인수분해했던 거 기억을 살짝 떠올려 보시면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라기보다 3, 4차 방정식은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 인수정리를 이용했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인수정리를 한마디로 할 줄 있어요? 기억해봐요. 어떤 식에 뭐 넣으면 2를 넣었더니 0이 됐다 라면 이 식은 x-2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 정리예요. 됐죠? 기억나죠? 그렇다면 x-2를 인수로 가지니 두 번째 뭘 하면 돼요? 이 3, 4차 식을 그렇지.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 인수가 하나 x-2가 튀어나오고 조립제법은 3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여기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3차 방정식은 하나의 인수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니 큰 구하면 되지.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구해지면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근해공식 쓰면 되고 더 모르겠으면 근해공식 써서 허근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이해되죠? 4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 한 번 인수분해를 하고 3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3차 방정식을 또 인수정리를 해서 또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게 다예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방법. 오케이?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한 번만 해보자. 그럼 기본적인 거 3, 4차 방정식 풀이 선생님이랑 예제는 다 있으니까 아니면 그래 예제는 풀었으니까 풀도 있으니까 유제에 1-1번에 6번을 풀어볼까요? 6번 4차 방정식인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형아 잘 보자. 6번 1-1에 6번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걸 인수정리를 쓰기 위해서 내가 뭘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를 찾는 방법 상수항을 보세요.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무조건 1이나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보세요. 걔는 모든 거의 인수가 되니까. 그지? 그럼 2를 넣어보면 되네? 그러면 x-2를 인수로 갖는 거지. 자, 요걸 내가 fx라고 하면 f1은 0이 되므로 x-2를 인수로 갖는다. x-2를 인수로 갖기 때문에 조입제법 오랜만에 써보자. 4차의 개수 1, 3차의 개수 2, 2차의 개수 뭐야? 동준아. 2차의 개수. 그래 이거 일부러 한 거야.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억나지? 그 다음에 x-2를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 1 쓰는 거야. 이걸 0으로 만드는 1 조립제법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 내리고 곱하고 가고 그치? 지금 새롭게 다시 하는 거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내려 그냥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내려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당연히 0이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1로 나오고 요거 x에 3차 x에 2차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내가 1 넣으면 절대 안 되지. 1 넣으면 되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안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건 안 되네. 그럼 얘는 2나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러면 먼저 2를 넣어볼까? 그럼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되네? 되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겠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조립적을 한 번 더 써야 돼. 귀찮지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선생님이 지금 4차를 하는 이유가 3차를 덩달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니까 2 써야지. 1 곱하고 2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그럼 0.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도 갖게 되고 x 마이너스 1도 가는 것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가 뭘로 정리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는 유명한 식이야 이거. 뭐요? 오메가. 근데 나중에 할 거야. 어쨌든 여기 허근이야 허근. 이건 허근 낳는다. 한 명씩 쓰면 되지. 요거 그러니까 근이 2, 1 하고 이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제곱 마이너스 4니까 그렇지 3i. 우리가 복소수 배운 걸 여기서 100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허근과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죠. 괜찮지? 됐어? 좋아. 그래서 3, 4차 방정식은 다시 한번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를 찾아낸 다음에 인수를 찾아냈으니까 조립제법을 통해서 식을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3차식은 1차식과 2차식으로 만들어지니까 2차식은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4차 방정식은 내가 지금 말로 얘들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쏟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너희들도 누군가한테 가르쳐 줄 때 나처럼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아는 거야. 내가 뭐 지금 난 이렇게 하니까 됐어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안다는 건 아는 걸 입으로 밖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4차 방정식은 정리가 되면 돼 머릿속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어쨌든 상수항에 있는 뭔가 인수될 만한 것들을 넣어서 0이 되게 되는 x를 그러니까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 그래서 뭐 2를 넣었더니 0이 되더라. 그럼 x-2를 인수로 가지니까 2를 통해서 조립제법으로 식을 인수분해한다. 그럼 4차식이면 한 번 더 인수분해한다. 인수정리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다. 지금 됐어요? 이게 3, 4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야. 이게 다야. 그냥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야. 만약에 2, 3점짜리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나올 거야. 별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3, 4차 방정식 푸는데 뭔가 치환해야 될 거리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보기차식이랑 똑같은 게 반복될 때야. 그럼 보기차식 우리 인수분해에서 했었어. 보기차식이 뭐냐면 또 보기차식이 그렇지. x 4제곱과 x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t로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이. 근데 안 될 때 어떻게 한다 했지? 오.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뒤에 상수항을 본 다음에 내가
요 x제곱을 어떤 x제곱으로 뺄 건지를 통해서 합차를 이용했었어. 기억나요? 그게 똑같이 써져.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 쪽을 잘하면 3차 방정식의 웬만한 것들을 먹고 들어간다는 거지. 똑같으니까. 그러면 예제를 먼저 봅시다. 자, 2-1번은요. 예제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니까 이건 딱 봐도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그냥 인수분해 돼요. 맞지? 보여요? 근데 2번 볼게요. 2번 1-2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근데 뒤가 4네. 자, 딱 봐도 x제곱을 만약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라고 하면 이거 인수분해가 돼? 안 돼? 해보나 이거 돼?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 인수분해 할 수 있겠어? 안 되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여기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x 4제곱이 있고 4제곱이 있지. 그럼 어떤 중간에 어떤 x제곱이 있어야겠냐라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플러스 4x제곱이 있어.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4x제곱 4니까 4x제곱이 있어야지 뭔가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지?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4x제곱을 하면 여기서 이거 뭘 만들기가 애매하잖아. 맞아? 근데 4하면 어쨌든 4를 이용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뭐 마이너스 4x제곱을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뒤에 플러스 x제곱이 있으면 합차를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들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굳이 이거 만들고 이거면 뒤에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건 좀 이렇게 푸는 게 막 이렇게 뭐 대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 풀면 돼. 된다니. 그럼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별로긴 한 게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만 주고 풀어서 푸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거면 그냥 x제곱을 근해 공식 써서 풀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t는 1 그다음에 1, 1은 1 마이너스 4 3i야? 맞니? t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4 t의 제곱 플러스 4 잘못된 거 없지? 그냥 뭐 아까 풀었던 이걸로 푸는 거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왜 마이너스 4 나오는데 이렇게 못 푸냐? 이상한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근 구하고 요거 근 구하고. 문제가 조금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자, 3번. 요거는 공통인 게 보이죠?
x제곱 마이너스 2x를 t로 놓으시고 치환해서 푸시면 되고요. 맞아요? t로 놓고 풀면 돼. 그렇게 해서 이렇게 3, 4차 푸는 것 중에 공통된 것들만 치환 잘하면 되고, 보기 차식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스타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유제 2-1번의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요거 오히려 이런 게 더 많이 나오죠. 요거 유제 2-1번의 2번 보면 요거 x 4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는 0이에요. 그럼 요거 아까랑 똑같아.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x 4제곱 여기가 4니까 4x 제곱을 만들어주고 플러스 4하고 4x 제곱 만들었으니까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x 제곱 해주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해주면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x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2차식 두 개가 나오겠지. 원래 이렇게 문제를 많이 냅니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는 의미가 없는 문제. 우리가 원래 인수분해를 굳이 루트를 써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를 잘 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두 개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실근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겠지. 근 4개가 나올 거야. 얘도 허근 나오나? 얘도 허근만 4개 나옵니다. 요렇게 푸는 방법이 요런 것만 좀 다르다는 얘기야. 그리고 3번 상반 방정식 혹시 기억나니? 방정식 말고 상반 인수분해할 때 상반식 거울 개수가 보세요. 또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앞에 있었어. 이거 어려운 건가요? 그냥 가운데 거로 나누면 되는 거죠. 어려운 그래? 기억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3, 4차는요 인수분해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난 원래 안 하거든 여기를. 그냥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들은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것들이거든. 근데 해볼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 문제밖에 안 나와요. 3차 방정식엔 여러분 근과 계수와의 관계만 나옵니다. 일단 3번 방정식이 뭐냐면 1번 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7x제곱 거울이에요. 거울 상반 이렇게 똑같다는 거야. 양쪽을 대칭으로. 그러면 7x제곱 세제곱 플러스 14x제곱 그럼 여기가 7이니까 또 7이겠지. 여기가 1이니까 1이겠지. 자 그럼 여기 14를 기준으로 7, 7, 1, 1 그래서 뭘 만들어 줄 거냐면 여기 얘 개수인 x 제곱을 나눠버립니다. 나누면 어떻게 돼? 여기는 x분의 7 여기는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럼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랑을 정리할 거야. 뭘로? 이런 걸로. 그럼 해볼게. 잘 봐야 돼. 자, 얘랑 얘가 어떻게 고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얘 맞지? 기억하세요. 곱셈 법칙이에요. 곱셈 법칙. 그 다음에 소연아 여기 7 앞으로 빼면 x 플러스 x분의 1 되니? 그러고 14는 0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얘를 이제 t로 치환하자.
치환하면 t의 제곱 플러스 7t 마이너스 1이랑 얘랑 하니까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4, 3, 12 하니까 그래서 t가 마이너스 4일 때 t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 또 풀어야 돼요. 귀찮지만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4다 놓고 풀면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렇게 한번 풀고 또 x 플러스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다 놓고 2차 방정식 또 풀어. 근 두 개, 근 두 개 나온다. 이게 상반 방정식. 근데 솔직히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해요. 근데 학교에는 나와. 학교에선 이걸 내는 학교들이 가끔 나오더라고. 그래서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알구전에 나온 이 풀이법 그대로 외우고 있고 그냥 그대로 내가 잠깐만 여기 기준으로 여기 개수들이 7, 7, 1, 1 대칭이네. 그러면 x 여기 가운데 있는 x 제곱으로 나눠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자. 라는 게 풀이법이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때는 이거는 굉장히 머리 좋은 놈이 풀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풀이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어 나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문제들.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공식적이잖아요. 그냥 상반 방정식이라 해 이런 걸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걸 기본으로 달고 가는 거야. 우리 선생님 때는 이런 거 자체가 생각해내서 푸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야. 왜냐면 이런 걸 배우지 않았어 나는. 상반 방정식이라는 말을 듣고 크지 않았어. 나중에 이게 문제들이 이런 게 나오니까 점점 풀이법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 종처도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 3차 방정식은요 결국 이렇게 풀리는 거죠. 이게 3차 방정식이잖아. 인수분해가 됐다는.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거 식을 정리해 볼게. 보여?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어. 전개하면. 아마 심심하면 전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개가 돼.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일반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이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얘랑 똑같이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했잖아. 마이너스 a 대 b는 알파 플러스 베타였지. 기억나니?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두 근들끼리의 곱의 합. 얘는 어떻게 돼? a분의 c가 되겠지. 맞니? 그 다음에 세 근의 곱는 마이너스 a분의 g가 되겠지. 오늘 요거까지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거를 식으로 막 변형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은 저 117쪽.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118쪽은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117쪽까지 이걸 풀고요. 내가 오늘 바로 문자 보낼게. 그림도 조금만 할게.
어? 뭐라고? 기억하기. 빨리 가야 돼? 아니 수업생 듣고 가봐. 94초까지. 그럽시다. 문자 보내주세요. 아 진짜? 안 했으면 만약에 신청을 안 했으면은 안 가도 될 거야. 근데 나도 듣기로는 3학년은 그냥 다 통보했다라고 했는데 다 의무적으로 안 보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따로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